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해년 새해 남북 평화중심 강원도 기획보도. 오늘은 춘천시의 북강원도 원산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강원도 교류의 중심점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 관계자 3명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해년 신년 인사회가 도내 곳곳에서 각급 기관장과 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덕담을 나누며 남북 화합 시대를 맞아 지역 발전과 경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경운기와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36살 김모 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79살 이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윤창호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밤 철원에서는 50살 권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들이받친 운전자 57살 조모 씨는 이 사고로 가슴을 크게 다쳐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 여부를 측정해보니 두 가해 운전자 모두 강화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9건에 달했고 모두 25명이 다쳤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음주 단속 결과 53명이 면허 정지, 70명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 사고와 음주운전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찰은 연중 심야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는 무책임한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47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운전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80명, 2017년 141명, 2018년 8월까지 175명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면허 자진 반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주로 면허를 반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자진 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별다른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다. 남북 평화중심 강원도라는 주제로 새해를 맞아 마련한 기획 특집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춘천시의 대북교류 계획을 짚어봅니다. 춘천시는 북강원도 원산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남북강원도 교류의 중심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북강원도 도청 소재지 격인 원산시입니다. 북한의 항구와 문화, 휴양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가 원산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과 문화 교류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춘천에서 열리는 국제 태권도 대회에 초청의 뜻을 전했고 가능하면 인형극 등 예술 교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남강원도의 수도인 춘천과 북강원도 수도인 원산이 교류 협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민족 화해 시대를 여는데 대단히 중요한 상징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춘천시는 지난해 대북 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남북 교류 협력 기금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10월 인제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환영 만찬장에서 이런 춘천시의 계획과 의지를 북측 인사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이런 계획은 아직 일방적이고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북 제재 속에 그것도 북한의 한 도시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 도시와의 교류 협력은 춘천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빠르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또 배후 도시로서의 춘천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 또한 이번 어떤 협력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춘천이 남북 강원도 교류의 중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강원도의 공조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독거노인 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 선정 관리가 허술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마을에 사는 71살의 박모 할머니. 고독사를 막고 건강을 살피는 독거노인 관리 대상에 선정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받으면 좋죠. 우리 선생님 아주 너무 좋아요. 자식분도 좋고 말고 매일 아침마다 전화하시고. 독거노인 관리사 제도는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관리사가 독거노인 25명에서 30명 정도를 관리하며 일주일에 한 번 방문, 2번 전화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문제는 독거노인 발굴 과정입니다. 독거노인은 해당 지역 관리사가 직접 발굴하게 됩니다. 주거 유형과 건강 상태, 가족 왕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선정하는데 추가 확인 작업이 없습니다. 거의 3분의 2는 기준이 안 되죠. 그냥 기준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체크해서 만들죠. 점수를 만들어요. 누가 이걸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거겠네요. 확인을 안 하죠. 실제와 다르게 현황을 조사해도 독거노인으로 선정된다는 겁니다. 가족들이랑 연락은 자주 하세요?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와요. 우울증 있고 이러진 않으시죠? 아직까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현재 도내 독거노인 관리 대상자가 13,000명에 달하다 보니 실제 확인이 어렵다는 게 지자체나 위탁업체의 입장입니다. 올해 도내 지자체의 독거노인 관리 사업에 배정된 예산만 91억 원에 달합니다. 독거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되는 사업이 정작 현장에서는 대상자 선정부터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달 고성 지역에서 2만여 마리의 명태가 대량으로 잡혀 자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최근 일부 개체의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자연산 명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고성군 공연진 앞바다에서 명태가 처음 잡힌 건 지난달 18일부터입니다. 많을 때는 하루 7,000마리까지 잡히면서 누적 어획량은 2만 마리, 무게로는 5톤가량 됩니다. 새해 들어서도 200마리가 잡혔습니다. 이번에 잡힌 명태 가운데 100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방류한 것이 아닌 자연산으로 모두 확인됐습니다.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지난 2017년 방류한 30만 마리의 명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잡힌 명태가 예상보다 작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키우는 게 조금 더 크거든요. 이번에 잡힌 것보다가 그 개체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산으로 판명되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많이 남는 편이죠. 문제는 이 자연산 명태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밝혀내는 일입니다. 명태는 지난 2007년 35톤이 잡힌 것을 끝으로 올겨울 어획량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당국은 명태가 잡힌 수역의 해양 환경을 조사하는 한편 어획된 다른 명태의 유전자 분석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가 춘천과 강릉, 원주 등 도내 곳곳에서 마련됐습니다. 춘천 지역 신년 인사회에서는 최문순 지사를 비롯해 이재수 춘천시장 등 도내 각급 기관 단체장과 상공인, 언론인 등 350여 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남북 화합 시대를 맞아 지역 발전과 경제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내외 경제 환경은 어렵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2017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 관계자 3명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 등으로 당시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관련 교사 등 3명을 고발했지만 최근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강원도교육청이 제기한 협박과 무고 등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장과 교감은 해임 처분, 무고 혐의 교사에게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얼음낚시 겨울축제장 4곳에 대한 수질 위생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청정한 수질로 평가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열흘간 겨울축제장 4곳의 하천수를 조사한 결과 대장균 5종은 모든 지역에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실험 결과에서도 무독성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축제장은 평창 송어축제장과 홍천 인삼송어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인제 빙어축제장입니다. 춘천시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협약을 맺고 기업의 대출을 돕는 것은 물론 최대 4년 동안 시중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연 3%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75억 원으로 기업당 3천만 원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한글 학습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만 5세 아동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2012년에 태어난 만 6세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학습지 업체 교사가 일주일에 하루 가정을 방문해 지도하는 방식이고 춘천시가 학습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춘천시 내 다문화 가정은 1,080여 가구에 달합니다. 홍천경찰서는 민가를 향해 엽총을 쏜 혐의로 60살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3일 홍천군 홍천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꿩을 사냥하기 위해 차 유리문을 내리고 민가 쪽으로 엽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총기 출고 금지하고 총기 소지 허가도 취소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의 대표 겨울축제인 홍천강 꽁꽁축제가 홍천읍 홍천강 일대에서 내일 개막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얼음낚시터와 부교낚시터, 스노월드와 썰매장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고 특히 6년근 인삼으로 키운 인삼송어를 낚시터에 투입해 다른 지역 겨울축제와 차별화를 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야간 낚시터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시범 운영합니다. 축제를 준비한 홍천문화재단은 최근 이어진 한파로 홍천강이 꽁꽁 얼어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혈압과 허리둘레, 중성지방 등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 있는 시민들로 24주 동안 매일 식사와 운동량, 혈압과 혈당 수치 등을 스마트폰 앱에 입력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춘천시 보건소를 찾아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90명입니다. 철원군이 태양광 발전소 공모 펀드를 이달 중 출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